71년 전 짜릿했던 승리의 기억. 상주 화령장 전투. 그날의 영웅들을 만났습니다. 인민군이 그냥 내려왔으면 낙동강 다 터졌다고, 없다고, 신났다고 얘기할까? 그 정도로 잔인한 전쟁 했죠 그때. 북한군이 방심한 틈을 타버렸던 기습작전. 6.25 전쟁 최초의 승리인데다가 완벽한 작전으로 결과 또한 완전한 대승을 거뒀습니다. 너무도 통쾌했던 그날의 기억. 지시상은 똑같아요. 그건 이렇게 일절 영창 오기 전에 쏘지 말아라. 그걸 다 지킨 게 싫은데 대대장이 이게 쏠 때까지 쏘지 말라니까 인민군이 앞에까지 쏘질 않았다고. 주도 면밀한 매복작전, 그리고 기도비니.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던 국군 제17년대. 목숨 걸고 싸워 마침내 승전가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기념비적인 화령장 전투의 생생한 지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승리의 그날 이야기를 들려줄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뵈었습니다. 90이 넘은 나이에도 참 정정해 보이는 홍순용 참전용사. 바로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17년대 연대 출신이고 계급은 상사. 제대는 54년 12월 25일 날 제대했습니다. 국군 제17년대에서 수색대로 활약한 홍순용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입대한 것은 1950년 1월. 그러니까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군인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의 기습으로 시작된 전쟁. 아무런 대비도 없이 무방비 상태였던 남한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진 평화.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홍순영 참전용사가 입대한 지 5개월 만에 발발한 전쟁. 당시 국군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때 생각 못 개판됐어요 정말. 병력도 작은 데다 인민군이 배낭 가지고는 밤에 공일날 비가 많이 왔어요 주일날. 근데 기습 받았으니까 뭐 전쟁도 못 해보고 빠져나왔지. 희생자가 많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뭐 후퇴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후퇴했다고 전부 개인적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적이 죽는 걸 봐야 될 텐데 아군 전사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비참했지 조금. 너무도 갑작스럽기 때문일까. 6.25 전쟁이 발발한 지 3일 만에 서울은 북한군에 의해 함락되었고 북한은 이 기세를 몰아 파죽지세로 남진을 감행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 남은 곳은 대구, 포항 일대뿐. 원래 수도사단이었던 17년대는 대구와 낙동강으로 가기 전 요충지였던 이곳 상주 일대에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전투가 있었던 자리에 세워진 기념관. 이곳엔 화령장 전투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의 시작엔 결정적인 주민의 제보가 있었다는데요. 당시 상황을 들어봅니다. 17년대가 내려온다는 정보를 아셨답니다. 이상하게도 연대가 맞아서 그 17년대 선발대하고 딱 만났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발대 오시는 분이 차에서 내려서 연총을 딱 내드는데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이 축구병을 앞에 보내봐라. 그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오거든 날 죽이고 안 그러면 날 따라서 안 가면 큰 동련을 당한다. 나는 이 지금 화서면에 사는 이 원봉님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당신네들이 이쪽으로 다 지나가는 게 위험해서 이거 지금 막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부러 여기까지 왔다. 왜냐하면 간밤에 이미 인민군 대열이 일개 대열이 상주 쪽으로 다 내려가서 벌써 지나치고 있다. 연대 수색대장이 그 수색대원을 데리고 그러고
갈령 고개로 다니죠. 수색을 나가는 거예요. 수색을 나가는 동시에 그때가 12시 전후에 아마 낮. 거기서도 또 자전거를 타고 두 놈이 내려오거든요. 때는 7월 17일.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상주로 이동하던 17년대는 아침 7시경 한 주민의 제보로 이미 북한군이 상주를 점령하기 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북한군 정찰병을 생포해 정확한 적의 동태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상주를 점령하기 위해 오고 있었던 북한군은 제15사단 48년대. 이들은 송계초등학교에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그 인근에 미리 매복하고 전투를 준비한 17년대. 얼마나 떨렸는지 공포증이 오지. 암만 잠복하고 때린다 해도 겁이 있는 게 아니라 워낙 당에서 인민군이 강하다. 탱크가 있다. 뭐 자칫 선전되기 때문에 누구마다 따궁정 썰면서 도망올 정도야. 그때 심정이 그랬거든. 그런데 이거 잠복시켜놨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오래 있었어. 하여튼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안 왔으니까 점심 먹을 때도 올 거다 하고 해서 경계했는데 한동안 안 오더라고. 그러니 전학 때 되니까 깃발이 보이더라고. 오는 거지. 그래서 알았지. 그래서 이놈들이 오면서 하도 국군이 도망갈 거니까 맘 놓고 한 거지. 모욕하려면 모욕한 거 빨리 하고 나와라 뭐 이런 소리 다 들려. 보면. 그 개천이 바로 앞이니까 그 개천 앞에 이렇게 된 데가 삼각대가 요 학교 대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 차만 간신히 돌릴 정도인데 밥해는 사람 밥에 먹고 총들은 다 이렇게 세우는 뭐 국군이나 똑같이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북한군 제15사단. 이들을 격파하지 않으면 상주 일대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이후 대구와 낙동강 전선까지 위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국군이 매복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북한군은 학교에 진지를 구축하고 완전히 방심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공격을 하기 가장 적당한 때를 노리기 위해 철저히 몸을 숨긴 17년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숨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시사항은 똑같아요. 그건 이렇게 일절 예강처럼 하기 전에 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 이제 이걸 다 지시해서 이제 보내면 자기 부대가 또 중대가 소대별로 또 자기네끼리 또 연락했겠지. 우리가 기억이 그거야. 이게 부대가 편성이 잘 안 된 부대 같으면 절병들이 모르고 한번 빵청 쓰고 다 발광 날 거 아니야. 그걸 다 지킨 게 싫은데. 대대장이 이게 쏠 때까지 쏘지 말라니까 말하자면 인민군이 앞에까지 있어도 쏘질 않았다고.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 저녁 7시 30분. 저녁 식사 시간. 적이 완전히 방심한 틈을 타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파켓포를 먼저 때렸지. 신호 떨어지고 나서 돈시에 떨면서 그냥 캐러반 나가지 경기 신행식 쐈. 그러니까 이걸 조중에 쏜 것도 내가 생각하면 막 쏜 거라고. 조중에서 쐈으면 더 많이 죽었을 게 하는데 그건 이제 내가 지금 그 조정이 되지도 않고 사람들이 한번 빵 쏘면 불이 큰 나가면 잘 안 보여. 그때 밤에 창 쏘죠. 불이 뻥 나가잖아. 그럼 빨리 안 보인다고 잘. 그래서 막 쏘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작전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패전을 거듭하던 국군은 비로소 승리를 하게 되었고 사기도 올라갔습니다. 그야말로 전쟁의 판도를 바꾼 역사적인 전투.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약 40분. 40분 동안에 상황은 끝났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 없지 않았어요. 인민군 48년대가 녹았지요. 우리한테. 그때 아군 전사자도 4명이 나왔습니다. 4명이 나와서 인민군 600명 사살하고 소총 1400지점을 교육하고 박해보고 현빈육정 대진작고 구문 기관총 56정 그래가지고 큰 대첩이죠. 대승이죠.
다음 날 다시 생포하게 된 북한군 전령 2명. 이들은 전날 48연대가 경멸된 사실을 몰랐던 45연대 소속 북한군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북한군 45연대가 또 이곳을 통과할 것을 알게 된 제17연대. 두 번째, 세 번째 매복 작전이 그렇게 시작되었고 모두 성공했습니다. 이에 북한군은 병력을 재배치하고 화령장 일대에 다량의 포병 공격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자 국군 제1사단이 17연대와 합세, 7월 25일까지 격전을 벌이며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통쾌한 전승을 거둔 것입니다. 인민군이 그냥 내려왔으면 낙동강 다 터졌다고. 없다고. 그런 게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이 커지는 거지. 화령장 전투를 이겼기 때문에. 그렇지. 12일 동안을 인민군이 못 내려오는 바람에 그걸 청살시켰다고 그러잖아. 누구 나타나면 신났다고 얘기할까? 그 정도로 잔인한 전쟁 했어요 그때. 71년이 지났지만 너무도 생생한 그날의 기억. 군인에게 승리의 기억은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것일 겁니다. 목숨 바쳐서 결국 지켜낸 평화. 그렇게 70여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당시의 젊은 국군으로 돌아간 노병의 회상. 71년 전 사진 속의 홍순영 용사는 더없이 늠름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거 김일성 고체 이거 인민군 장교 죽여가지고 인민군 장교복이야 이거 지금 이것이. 근데 이게 제일 가까운 그때 전후고. 이게 어디냐면 금화인데 이거 그때 처음 이 개월 동복이 나왔어 이거 대한민국 국군에. 승리를 거두고 전우와 함께 찍은 사진. 표정이 환합니다. 와, 당시 겨울 군복 외투는 이렇게 생겼네요. 수색대로 선봉에 섰던 홍순영 참전 용사. 참 멋지십니다. 저 때는 참 젊으셨어요. 하여튼 내 얼굴을 내가 모를 정도는 70년이면 뭐 말이 70년이죠.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무심히도 지나버린 세월. 그래도 승리의 그 순간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화령장 전투 전승기념관입니다. 당시 전투가 있었던 초등학교 부지에 세워졌다는데요. 17년대 소속 참전 용사들이 오늘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 예, 서울집에 김감사. 아니, 보니까 우리 많이 알겠어. 나 지금 서울집에 저 감사를 있어, 아직까지. 그래요? 지금도 해요? 지금도 감사를 있다고. 전투에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하신 사람이고. 끝까지 참전하고. 그렇지.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는데요. 서울에서 손님이 온다니 상주에 사시는 최영근 참전 용사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당시 이분은 상주 주민이었죠. 여기에서 그 당시에 추정이 안 됐으면 그렇지, 다 맞아.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지. 다 넘어갔어요. 그 첩보 있는 바람에 우리가 살아는 거지. 아니 저 어르신들끼리 좀 안면이 있으신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 행사장의 회장님은 노상배니까. 매년 행사가 있어요. 매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상주 지회장님이시고 그래서 여기는 우리 회장님이신데 여기는 우리 올래고 그야말로 전우이신데 오늘 여기서 특별히 온다 그래가지고 같이 왔는 겁니다. 나는 이거 행사 때마다 봤으니까 지금 이 이름은 알지. 이 형네들은 바쁘니까 그땐 주관을 하니까 대화할 시간이 없었지. 경례 한번 하는 거 끝이지. 직할 부대에 부대에 같이 있던 사람이거든. 이게 직할 부대거든요. 어디 부속된 게 아니고 육군은 직할부대이라요. 맹호부대라고 맹호부대 그걸 창설이 돼가지고 했는데 맹호부대라고 그때 참 독립연대 여하튼 여 참전한 것에 참
지역적으로는 고마운 기대가 있어요. 그 당시로 역할한 걸로 보면 그뭐 시주린다 가면 성질 못했을런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이고 그거를 여기가 전문자리아니요 학교. 예? 그 바로 여기 있었어 우리 이산에. 4분 웅선에 올라가 있었으니까. 그렇지. 생생한 전투의 현장. 기업관이 발전될 수 있도록 좀 예, 도와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잘 먹을게요. 이래 참석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연거 잊으면 안 됩니다. 누가 있어서 안 드시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지. 안 그러면 오나? 역사에 한 사람이 예, 되고 알았어요. 예. 그래서, 예. 뭐 코로나 고맙습니다. 때문에 내년 오갔는지 작년에는 못 왔어요. 여기 예, 여기 만남이 시에서 여기 가보자. 한번 돌아보세요. 예. 당신들이 거둔 승리를 기념해 지어진 기념관. 감회가 남다릅니다. 어느덧 그날로 성큼 들어선 홍순영 참전용사.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재현되어 있는 기념관. 할아버지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어느 민가의 모습입니다. 당시 상주 주민들이 17년대 군인들에게 밥도 해주고 다친 사람은 치료도 해줬다는데요. 주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너무도 고마웠답니다. 아들 같은 마음에 도움을 주었던 주민들. 군인들 또한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이게 형태는 뭐 하여튼 동네에서 밥을 해줬으니까 좀 주먹밥 해주고 그러니까 쌈은 군인이 했는데 이 동네 사람들 아주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해줘서 밥 같은 거 다 해줬다고 민간인들이. 어르신도 저렇게 밥 받아서 드시고 했겠네요. 그럼 뭐 그 밥 먹고 전쟁했으니까. 맛이 어땠어요 당시에? 다시 맛은 모르고 그냥 배고프니까 먹지. 감자, 쌀망고, 뭐야 강냉, 옥수수 말하자면 그런 거에서 해서 갖다 주면 거기다 넣어 먹고 뭐 밥 세 끼 다 못 먹고 전쟁할 때는 밥 세 끼 먹는 건 거짓말이고 하여튼 동네 신세 많아졌어. 잘해줬고. 전우와 함께 돌아보니 더 생생한 기억. 바로 엊그제 있었던 일처럼 기억은 새록새록 다시 소환됩니다. 특히 철저한 고증을 거쳐 만들어진 전투 장면에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폭발 이렇게 하는 거, 솟아오르는 거 진짜 우리를 보기에는 새삼스러워요. 우리는 그 당시 전시기 때문에 저런 걸 잘 몰랐지. 이제 보니까 새삼스럽네. 정말 과연 내가 저런 전투장에 참석하였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받고 그야말로 저런 장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사람이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도 받고 있어요. 좀 강진무량하지 뭐. 이거 와서 보면 참 옛날 생각나고. 옛날에 새롭다 이 친구야. 그래. 가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날의 역사. 여러분도 화령장 전투 기념관 꼭 한번 들려보세요. 치열했던 전투가 벌어진 바로 그 현장. 선배님이 때려잡던 거 총 쏴가지고 몇 명 죽였어요? 몇 명 그때 사살시켰어요? 바로 저 산이 17년대가 매복하고 공격했던 산입니다. 지금은 평화롭기만 한 산. 다른 사람들에겐 그저 평범한 산이지만 17년대 장병들에겐 너무도 특별한 장소입니다. 홍순영 참전용사는 이 산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는데요. 어떤 마음일까요? 앞으로 또 올 일도 없고 못 올 것 같아 이제. 오늘 보니까 후줄후줄하고 못되겠어. 응. 힘들어. 연기터가 이렇게 넓은데. 이곳은 인근에 있는 또 다른 화령장 전투 현장. 기념관이 세워지기 전 이곳에서 매년 전승 기념 행사를 치르기도 했다는데요.
17연대 참전 용사들은 상주에 오면 꼭 이곳에 들른답니다. 당시 목숨 바쳐 싸웠던 17연대 장병들을 기리며 세워진 전적비. 함께 싸웠던 전우들과 주민들이 활약한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매년 함께 오는 전우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 그래서 더욱 애틋한 곳. 여기서 저 54단 헌병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도열해가지고 딱 경례하고 그래. 여기 계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깃발 다 꽂아놓고 뭐 유엔기 뭐 대한민국 국기 우리. 상주 화령장 전투는 우리 6.25 전투사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전투 중에 하나. 게다가 상주 주민들의 공로가 있었던 전투라 그 의미가 더 큰데요. 그래서 이곳 상주에선 해마다 지역의 주요 행사로 화령장 전투를 성대하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해엔 코로나19로 찾아오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이곳에 온 김에 조촐한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네 사람이구나. 예. 전사들 네 사람이야. 네개 끊으나. 전사한 사람 네 사람. 전사자. 전사자. 그래도 지금 그분들 추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 한잔 따르는 거야. 저기 따르세요. 저. 당시 전사한 4명의 전우들을 기립니다. 많이 주면 안 되지. 이따 우리 먹을 거 없어. 세상 같이 똑같이 경계하자고. 네. 자, 촬영. 경례. 전승을 거둔 전투였지만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 희생을 곁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기에 마음은 찹찹하기만 한데요. 먼저 간 사람한테 미안하지 우리가. 같이 전쟁했는데 우리 살아있고 죽었으니까 미안하네. 그래서 미안하니까 찾아오는 거고. 그래? 딴 뜻은 없어. 이젠 같이 다 늙고 이제 나이가 90이 다 넘어나서 이제 뭐 내년에 올지 올지 모르겠어. 이제는 다시 못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후 옹진서부터 이제까지 전사한 분들 참 뭐라고 얘가 우린 너무 오래 살았고 먼저 돌아가신 우리 선배들 참 미안하고 또 그 양반들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조국을 지켜주다 돌아갔기 때문에 미안해. 먼저 간 사람들. 거룩한 희생으로 지켜낸 조국의 평화. 17년대 전사들이 끝까지 방어했던 상주지구. 그날의 위대한 승리가 없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졌을 겁니다. 국군과 주민이 협력해 이룬 멋진 쾌거. 이제 그 염원이 통일로 이어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고맙지 뭐. 그럼 그 사람들 믿고 후방에서 다 편하게 지내니까 그야 고마운 건 사실 고맙지. 좀 강해졌으면 좋고 국민이 믿게끔 행동하면 좋겠어요.